저는 혼례 7년 만에 살아있는 남편을 두고도 이미 한 번 청상이 된 여인처럼 살았습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복이 많은 규수라 했습니다. 한양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집안에 시집을 왔고 제 남편은 말수가 적고 점잖았으며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도 집안을 먹여 살릴 만큼 반듯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혼인이었습니다. 큰소리 오가는 일도 없었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일도 없었고 다른 집들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미와 며느리가 엉켜 싸우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저를 더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저도 그 정막을 좋은 부부의 품위쯤으로 여겼습니다. 말이 적어도 성정이 반듯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살갑지 않아도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집안의 가구 배치와 대청에 볕드는 방향과 저녁상에 오르는 찬의 순서까지 다 외우게 되었을 즈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다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은 저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간절히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을 물으면 가져다 주었고 몸이 좋지 않으면 의원을 불렀고 친정에 다녀오고 싶다 하면 마차를 내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모자람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날이 갈수록 굶주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미움받는 것도 아니었고 버림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또한 한 번도 품어보지 못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한 지붕을 이고 살아도 마음이 멀어지면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늦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가늘고 길게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단정한 얼굴로 술잔을 내려놓더니 마치 집안의 장부를 정리하듯 너무도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의 평온을 위해서라도 서로를 너무 올가매지 말자고 했습니다. 인연은 지키되 마음까지 억지로 묶어둘 수는 없으니 바깥의 일로 집안을 무너뜨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담담했습니다.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람의 마음 한구석은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날 처음으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 버티던 일이 말로 드러났을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참 이상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전과 다를 바 없이 정갈했고 남들 눈에는 여전히 얌전하고 단정한 혼인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해진 날이면 저녁 무렵 단정히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로 나가는지 묻지 않았고 그는 굳이 감추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는 것이 정직이라 여긴 것인지 이미 제 마음이 다를 만큼 달았다고 여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혼인이라는 것이 어쩌다 이토록 차갑고도 이상한 약조가 되었는지 오래 생각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부터였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해서 남의 차가움을 오래 견디다 보면 저 또한 다른 온기를 찾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억울했습니다. 저 사람은 밖에서 제 마음대로 숨을 쉬고 돌아오는데 왜 나만 이 집 대청에 갇힌 듯 살아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저 역시 제 안에서 식어버린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아직 누군가에게 눈에 띄는 사람인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직 여인으로 남아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자주 기방이 몰린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처음부터 문턱을 넘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등불 아래 웃음소리가 들리고 빛단 소매가 흔들리고 누군가의 시선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풍경을 잠시라도 보고 있으면 제 안에 공허함이 조금 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느 날 저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날의 떨림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연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빼앗겠다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죽은 듯 묻어두었던 Indeed, 제 let the 마음이 music 아직 play.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안에 들어서고 나니 제가 찾으려던 것은 설렘이 아니라 비참함과 허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몸을 기대는 일보다 더 쓸쓸한 일이 많았고 그중 가장 쓸쓸한 것은 마음이 없는 곳에서 온기를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에 맞서려는 못난 마음도 있었고 이미 여기까지 와버린 자신을 부정하기 싫은 오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서로 다른 밤을 보내는 이상한 인연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지방 수령 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적어도 3년은 한양을 떠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집안을 통째로 옮길지 저와 떨어져 지낼지 정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집이라면 남편의 앞길을 위해 아내가 짐을 꾸렸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그 일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눈 감고 버텨오던 모든 금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게다가 집안에서는 아이 문제를 더 크게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혼례 7년이 지나도록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제게만 씌워진 허물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누구도 노골적으로 저를 몰아세우진 않았지만 말끝마다 첩실, 대를 이을 핏줄, 집안의 앞날이 거론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상한 모욕을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되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자꾸 확인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바깥에서 만났던 여인에게 병고가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피를 흘린 채 사람들 손에 부축되어 돌아왔고 저는 다른 곳에서 제 비참함을 잊어버려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꺼져가는 불씨처럼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와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졌고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도 그가 다쳤다는 말 하나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랑이 다 식은 줄 알았는데 미움도 끝난 줄 알았는데 정이란 것은 그렇게 손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그의 상처보다 먼저 떠올린 것이 제 자신의 부끄러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피를 흘리던 시간에 저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위험 많이 속에 아파요? 있었고 괜찮아. 저는 스스로를 이제 좀 속이며 나아졌어. 다른 온기에 몸을 걱정했어요. 맡기고 있었습니다. 많이 그 아파요? 사실이 칼날처럼 이제 좀 가슴을 나아졌어. 파고들었습니다. 걱정했어. 남편은 다친 몸으로도 저를 크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화를 냈다면 제가 덜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상처보다 더 깊이 지친 얼굴로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앞에서 견딜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따지는 말은 이미 아무 뜻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아프게 한 시간이 너무 길었고 저마다 도망친 자리에서 더 깊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지만 예전의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전에는 체면 때문에 입을 다문 침묵이었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몫을 남에게 미루듯 제게 넘겨왔던 집안의 무게와 제가 홀로 견뎌야 했던 시간들을 늦게나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저지른 비겁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부를 이 지경까지 밀어온 것은 바깥정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서로의 외로움을 너무 오래 못 본 척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단정함이라는 이름으로 제 허기를 방치했고
저는 상처라는 핑계로 제 비참함을 아무 데나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이에서 혼인이라는 이름은 껍데기만 남은 채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 앞에 앉아 오래 묻어두었던 마음을 꺼냈습니다. 더는 좋은 부부인 척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용한 혼인보다 차라리 서툴고 볼품없어도 서로의 상처를 아는 인연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든 못 갖게 되든 지방으로 함께 내려가든 이 한양집을 지키며 떨어져 지내든 이제는 적어도 서로를 속이는 평온만은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동안 제 목은 몇 번이나 메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이 진짜 두려운 것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을. 소리치는 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놓아버리는 세월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도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했습니다. 집안의 체면을 지킨다는 말로 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외로움을 외면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토록 붙들고 있던 단정한 부부의 모양새가 사실은 가장 허약한 거짓이었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 저희가 갑자기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굳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풀릴 리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날이 많았고 마주 앉아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찻잔만 만지작거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처럼 서로를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숨이 조금은 쉬어졌습니다. 이야기의 끝이 꼭 아름다운 화해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혼인은 끝까지 함께 살아도 이미 끝난 인연일 수 있고 어떤 혼인은 가장 깊이 망가진 뒤에야 비로소 사람의 얼굴을 되찾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떤 부부가 되었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부부랑 같은 지붕 아래 산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때에야 겨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은 아마 저희를 두고 기이한 부부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틀린 말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정한 반듯한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두 사람이 어떤 거짓을 버리고 어떤 진실 앞에 서느냐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본래 7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부부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뜨겁게 타오르는 것보다 다 식고 무너진 뒤에도 끝내 외면하지 않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좋은 부부라는 것은 남들 앞에서 흠이 없는 사이가 아니라 가장 보기 싫은 서로의 상처까지도 끝내 외면하지 않는 두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살아있는 남편을 둔 청상처럼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너졌다면 무너진 줄 알고, 아팠다면 아픈 줄 알고, 미워했다면 미워한 줄 알고, 그래도 아직 돌아볼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마음까지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부란 어쩌면 사랑으로 시작해 체면으로 버티다가 끝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길 때 비로소 다시 태어나는 인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